우리가 학습 처방 그 상담을 했잖아요, 센터에서. 네. 그때 학부모님이 아이 분석을 쭉 다 했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분석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학습 처방을 가르쳐주고 싶은 건데 네. 왜 이 학습 처방을 하다 보면 본인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습 처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이들을 들여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학습 처방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러면 원장님은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아니면 원장님은 그때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입체적으로 보고 조금 객관적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자기 자신이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없어야 볼 수 있는 거 볼 수 있지 아니냐.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좀 그쪽으로만 계속 신경을 쓰게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리가 너무 콤플렉스면 사람 다리만 쳐다보게 되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아 근데 그렇다면 네.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거기를 완벽하게 하나씩. 타파를 해요. 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 예를 들면 지금 원장님들이 학습 처방을 하다 보면 주로 태도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그쵸, 그쵸. 주로 태도만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로 그렇게 애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힘들어한 것 같다. 뭐 우울한 것 같다. 아니면 뭐 친구 관계가 힘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만 쓴단 말이야. 얘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 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한 단에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단계에서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맴돌고 있어서 근데 문제는 계속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아이를 해결을 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계속 안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내가 태도를 포커스를 맞춰서 야 역시 공부는 태도가 좋은 애가 잘하는 거야 라고 내가 결론을 내렸어. 그럼 이제 그때는 태도에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에 대해서 내가 진짜 태도가 빵인 아이가 태도가 10까지 좋아지는 걸 내가 다 해봤어 라고 할 정도로 태도만 계속 잡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시간들을 거쳐서 내단이 형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애가 자꾸 아까 얘기했던 너무 좋은 표현인 게 내가 다리에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 다리를 보게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정서적으로 지금 되게 불안정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아이들도 누가 막 그 마음이 힘든 애가 있으면 마음이 가지. 그럼 그게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거기서 뭘 못해서 계속 이게 맴도냐? 결국엔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나도 내 문제가 그 부분에 있는데 그렇지. 내 것도 해결 못하는데 나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학습 처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자기 얘기들을 하잖아. 본인들이 처방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본인들 학생들을 지금 처방을 하려고 왔는데 근데 너무 재밌게도 우리가 학습 처방 그 상담을 했잖아요, 센터에서. 네. 그때 학부모님이 아이 분석을 쭉 다 했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분석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그 학부모님이 너무 그 간절함이 정말 느껴졌거든. 그러니까 아이를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내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그 엄마가 엄마들 상담은 안 하시냐, 성인들 상담도 해주면 안 되냐, 자기는 자기가 상담을 받고 싶다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들도 지금 자꾸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 이 학습 처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아이들 얘기를 쭉 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툭 내 마음이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고민되는 얘기가 튀어나온다든지. 근데 그게 또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면 저도 이제 한때는 태도에 거의 매몰돼 있었는데 그게 대표님하고 계속 이제 학습 처방을 하면서 그 태도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조금씩 아이들 많이 해결을 해봤잖아요. 경험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태도에 대한 부분이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정서에 대한 부분에 또 한참 매몰돼 있었고 그치.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아이가 뭐 예를 들어 우울증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에 제가 계속 그거를 걱정하고 계속 그 부분에 계속 맞아. 네, 한동안 막 그 애한테 그랬었어.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했잖아요. 맞지. 얘가 이렇게 우울한데 내가 얘를 뭐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시키는 건 괜찮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감정적인 거에 계속 그랬었고 근데 근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감정적인 거에 많이 휘둘렸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런 아이를 봤을 때 더 마음이 가고 더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돌면서 아이들이 어떨 때는 정서 케어를 받고 어떨 때는 태도에 대한 부분들, 어떨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좋아져서 또 능력으로 발현돼가지고 나타나는 결과들, 이런 게 계속 어우러지면서 계속 아이를 키워나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게 지속 성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육을. 교육은 어떠한 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한테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이 아이가 성장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실제로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내가 좀 어려워하는 거 또는 나한테서 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근데 혼자서 고민했을 때 절대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내 문제를 내가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아이들에 대한 것도 고민만 되는 거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많이 교육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자꾸 쌓아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뭐 알다시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이거를 내가 상담을 직접 받으러 가서 심리적으로 케어를 받았어야 했었을 적도 있었고 또 아이들을 또 데리고 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외부의 도움, 이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도움들이 나한테는 좀 필요했던 경험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공부를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게 된 거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수학을 내가 진짜 잘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 될까? 뭐 영어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이 교재 한 권이면 영어를 이제 더 이상은 고민하지 않는 아이들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보다는 오히려 내가 많이 했던 고민들은 이 아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얘는 어떻게 해야 공부가 얘 인생에서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해주지?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외부에서 다른 방법들을 들여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결국에는 원장님이 좋아지고 원장님이 모든 영역에서 이걸 내가 나라는 사람을 잘 알고 또 내가 어떨 때 힘든지 난 어떨 때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학생들을 더 면밀하게 도와줄 수 있는 과정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을 그렇게 또 해결해 가면서 반대로 또 저도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아이한테 어떤 도움을 줬는데 이 아이가 좋아지는 걸 보면서 반대로 내가 또 얻은 게 있다. 그건 왜 그런 반응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그냥 그 아이를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이게 왜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자꾸 미워하게 되잖아요. 미워하게 되고 걔가 저한테 뭐 잘못한 게 아닌데 답답하니까. 네, 그리고 쟤는 왜 맨날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다른 이유가 네.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들이 그걸 대표님이 저한테 주셔서 그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그 미안한 마음 네, 그러면서 저도 생각이 바뀌는 거 사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폭이 넓어지니까 뭐 예를 들어 작은 일에 이렇게 더 상처받을 일이나 타인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저 자신도 조금 더 여유로워진다. 아이들을 볼 때 일단은 마음이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내가 요즘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하잖아. 우리 집에 지금 고2, 중2, 초6 지금 완전 전쟁이지 전쟁. 근데 나는 우리가 지금 가장 평화롭거든. 우리 집은 아이들하고 너무 평화롭고 되게 민주적이고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는데 내가 제일 많이 연구했던 아이들, 연령층까지 아이들이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들하고 있을 때 그냥 이 아이들의 특성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냥 굉장히 이 육아 자체가 내가 하고 있는 육아가 좀 편안하고 쉬워지는 거죠. 근데 나는 영아를 가르쳐 본 적이 없잖아, 예를 들면. 근데 갓난 아기를 태어나서 얘를 막 보니까 얘는 뭘 해줘야 될지 그리고 막 유치원생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게 나는 되게 힘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부모하고 아이들이 다 사이가 나빠지는데 우리 집은 되게 진짜 평화롭거든. 평화롭다는 말이 되게 잘 맞는 지점인 것 같거든 지금. 그게 저도 이제 대표님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으니까 그 이해가 있다는 게 다른 학부모님들을 봤을 때 항상 얘가 도대체 왜 이러지? 그게 너무 힘든 거지. 네,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게 자꾸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결국 아이랑 계속 또 부딪히게 되고. 그렇죠.
근데 대표님 일단 이해가 바탕이 돼 있으니 그런 면에서 부딪히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사실 애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맞죠. 그렇게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과 지금 당장 이 아이를 딱 잡아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으니 그래서 좀 더 평화롭고 그렇지, 아이들도 안정감 있는 거지. 네. 이제 이 전까지는 얘네들을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서 얘가 이거를 인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었다면, 지금부터 이 아이들은 정말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습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나이에 와 있거든. 특히 큰애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줬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 이제는 이 아이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찾아나갈 수 있게, 그럼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을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는 거지. 물론 그래도 큰아이, 나이, 둘째, 뭐 셋째 다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르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많이 보고 많이 아는 영역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좀 편안해지더라 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사실은 학부모님들도 이 학습 처방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시면 나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결국 대다수의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부딪히는 건 공부거든요. 근데 이 공부라는 단을 빼놓고 우리는 심리상담센터를 간다든지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분석을 해본다든지 뭐 성격 유형 검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게 단이 쪼개져 있으니까 결국 이걸 다 집약적으로 끌고 와서 이 아이들을 봐줘야 되는 건 학습이라는 영역이에요. 분석할 때는 쪼개서 분석을 하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로 귀결돼야 되는데 그쵸. 분석을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배워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걸 하나로 귀결시키는 건 정말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대화를 보니까 나도 그 과정을 거쳤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도에 매몰되어 있을 때도 있었고, 나도 성향? 와, 이거는 성향이 달라서 애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나 보다. 여기에 내가 포커스를 엄청 꽂고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 이게 하나씩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서 나온 결론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좀 이렇게 얕게 보지 말고, 내가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잖아. 학부모님들한테 좀 팁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 우리 아이가 지금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정한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정서에 올인하는 거지. 내가 정서에 대해서, 나도 이 아이도 계속 이 정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 시기는. 나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어떤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됐었다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나도 이제 그렇게 큰아이하고 정서적인 부분들이 어려워했던 걸 굉장히 오랜 시간 내가 그걸 케어를 하면서 결국엔 다 버렸어야 했어요. 얘가 정서 케어를 받는 동안에는 성적에 대한 부분, 그지? 또는 뭐 관계에 대한 부분, 내가 원하는 게 사실 아이들한테 되게 많잖아. 그죠?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정서가 얘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느끼는 순간 모든 것들은 정서를 지원하는 데다가 쏟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정서도 좀 케어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뭐 이렇게도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막 복합적으로 겹치다 보니까 결국 뭔가 하나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다 해결하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우리가 진도 설정할 때도 내가 맨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뭐 하나를 고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거기랑 맞닿아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